안녕하세요. NCS 스피오스 이규원이라고 합니다. 앞서 NCS 스피오스에 대해 설명드린 같은 사람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NCS 스피오스의 카메라 그리고 라이다 다시 합쳐서 센서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 순서는 NCS 스피오스에 대해서는 바로 앞 시간에 제가 설명을 쭉 정확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자동차 쪽에 관련된 센서에 대한 인더스트리 챌린지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즈 케이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한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스터머 유즈 케이스라고 해서 실제 고객들께서 적용하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참석자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단의 링크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설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휴대용 선풍기를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휴대폰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죠. 우선 첫 번째로 마켓 트렌드를 보시면 이게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요. 사실 별반 현재랑 차이가 크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업체에서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물론 이제 대표적이라는 거는 저희 옵티컬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카메라, 라이다, 울트라소닉,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카메라의 경우에는 지금 사방에 다 달려 있죠. 특히나 이제 요즘 고급 차들, 요즘 나오는 차들은 전방 유리 앞쪽, 그러니까 룸미러 바깥쪽에 카메라 센서를 놓고 전방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네트 앞에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 이제 그릴 있죠. 그쪽에다가도 카메라를 한 2개 정도 놓고 사각지대 분석하실 수가 있게끔 거치를 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이다의 경우에는 좀 더 먼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울트라소닉은 근접 센서 쪽, 우리 후방 센서라든 주차할 때 센서 쪽이 되겠습니다. 레이더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부분이죠. 레이더의 경우에는 광학적인 요소는 아닌데요. 저희 이 레이더에 대한 그런 전파가 퍼지는 것들을 저희 그 솔루션, 저희 옵티컬 솔루션에다가도 인풋 데이터로 적용을 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경향성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에서 한 30개 정도가 이제 들어간다고 보고요. 2020년까지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곧이죠. 이미 이거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기 가까운 테슬라의 경우에는 카메라로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센서들은 전부 다 이러한 ADAS, 이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한 목적으로 센서들이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센서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하나의 ADAS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마일당 $5, 시간은 6개월에서 12개월, 1년 정도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을 위해서는 적어도 25개 이상의 센서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mAh 정도 주행을 하셔야지 어느 정도 평가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테스트는 진행하셔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제조사에서 이 자율주행을 위한 테스트를 누적 마일리지를 봤을 때는 달에 몇 번 갔다 올 수 있다고도 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그런 시간적인 요소,
비용적인 요소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초기 도입 비용은 들겠지만 시간적인 면에서는 매우 세이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NC 스피어스 센서 테스트의 카메라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NC 스피어스를 이용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원에 대한 입력,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데이터 입력, 그리고 표면에 대한 정보 입력, 요것들을 그대로 전부 CAD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을 런시키게 되면 필드 오브 뷰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렌즈 이미지에 대한 거를 빠른 시간 내에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리절트의 경우에는 짧게는 수초 혹은 수십 초 내에 결과를 얻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NC 스피어스의 라이브 프리뷰, GPU 트레이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카메라가 마운트되는, 이제 거치가 되는 각도, 위치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빠른 분석, 설계가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NC 스피어스를 통해서 저희 센서 솔루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센서에 대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그 렌즈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GMAX라는 그런 기하과학, 결상과학 툴에 비해서는 조금 그 분석에 대한 부분 요소가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프로젝션 렌즈 기능을 통해서 그 렌즈 기능에 비구면 렌즈를 설계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 비구면 렌즈를 설계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렌즈들을 설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그 렌즈가 준비가 되어 있고 특정한 위치에 센서가 있을 때 빛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스트렐라이트라고 해서 빛이 원하지 않게 갑자기 좀 번진다는 느낌이라든지 빛이 좀 집중된다는 느낌 등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태양을 등지고 찍었을 때는 대상물이 이미지가 깨끗하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태양을 전면으로 놓고 찍었을 때 카메라를 찍고 나면은 항상 어딘가 좀 번져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빛이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능은 렌즈, 실제 CAD 형상을 다 놓고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NC 스피어스 카메라 센서의 경우에는 실제 형상이 없이 카메라 렌즈를 설계를 한, 카메라 모듈을 설계한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만을 취득하고 그 데이터를 취득한 데이터를 입력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솔루션이 NC 스피어스의 카메라 센서가 되겠습니다. 입력 요소로는 뭐 특정한 위치, 카메라가 마운트되는 위치, 그리고 과학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렌즈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서는 실제 CCD 센서, CMOS 센서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에 들어가는 필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입력하실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포컬 렌스, 이미저 디스턴스, F 넘버, 디스토션, 센서의 사이즈, 픽셀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는 필드 오브 뷰, 그리고 카메라 실제 이미지,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이 이미지들을 펴주는, 네모나게 펴주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대부분 다 이미지가 네모나게 그 사각으로 되어 있죠. 사각 디스플레이. 거기에 맞게 펴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이게 카메라의 구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센서가 달려 있고, 그리고 이 앞에 렌즈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NC 스피어스의 경우에는
요 렌즈 부분에 대한 거를 그냥 수치적인 데이터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제 디스토션 커브를 텍스트 형식으로 넣어서 실제 레이가 오고 나서 굴절됐을 때 각도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브젝트 앵글과 이미지 앵글 두 가지만 넣어서 좀 간단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석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던 센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센서의 경우에는 심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플 버전이라고 해서 그 엔트런스 푸필 다이어미터 포지션이라고 해서 특정한 포인트 기준으로만 레이가 오고 디스토션 커브를 인지를 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 거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심플 모델의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원거리 카메라를 보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근거리 좀 PCI가 좀 넓은 광각의 경우에는 레이가 이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엔트런스 EPP라고 하겠습니다. EPP에 대한 퓨필 포지션, 엔트런스 퓨필 포지션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지를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보완을 해서 NCS SPOS에서 어드밴스드 카메라 모델을 새로 이제 추가로 2020 버전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센서에 그런 빛이 어느 부분에 얼만큼 많이 맺히는지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엔트런스 퓨필 포지션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게끔 디스토션 커브에 대한 인풋 데이터를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스피오스 카메라를 통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른 해석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렌즈를 넣고 해석을 하게 되는 저희 스피오스 혹은 지맥스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오른쪽은 디스토션 커브, 즉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이미지가 서로 다른가요? 두 개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저희 스피오스 카메라 센서를 이용했을 때 요거는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100배 정도 빠르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시간적인 그런 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엔트런스 퓨필 다이어미터 베리어블 엔트런스 퓨필 다이어미터의 경우도 저희가 디스토션 커브를 개발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광각, 특히나 이제 자동차 리어 램프에 있게 되면 자동차 램프에 리어 램프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의 경우에는 좀 광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각의 경우에는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심플 버전과 어드밴스드 버전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좀 더 넓은 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심플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이미지 형상까지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게 좀 가시화가 되지 않아서 다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좀 더 넓게 보이는 게 엔트런스 퓨필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퍼포먼스 라이팅 컨디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아다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렌즈 하나만 놓고 좀 고정된다든지 그런 유니폼한 그런 상황에서만 카메라를 분석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 NCS SPOS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명 광학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광원,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광원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겠죠. 스트리트 라이트, 그리고 전방 차량에 대한 램프, 그리고 상대 대항 차량에서 오는 헤드 램프에 대한 부분을 광원으로 넣고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고 계신 이미지는 그 위에서 말씀드렸던 조건으로 저희가 해석을 진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맑은 날, 안개 낀 날, 그리고 어두운 날, 그 도로 조명과 헤드램프, 자기 차량의 헤드램프, 그리고 앞선 선두 차량에서 발생을 하는 램프 등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캐치해서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자율주행에서 좀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열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상온이면은 대략 한 20도, 25도 정도 되겠죠? 26도. 네. 그 정도 상태에서는 깨끗하게 보이던 게 고온으로 갔을 때, 왜냐면은 만약에 이 카메라가 전방 그 본네트 쪽에 있다라고 하면 엔진에서 오는 열, 그리고 지면에서 오는 열 등에 의해서 굉장히 좀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정한 플라스틱을 썼을 때 이 플라스틱이 약간 단기간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하진 않겠죠. 하지만 장기간 이런 열에 노출이 된다면은 형상에 대한 변형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지금 가운데 보시는 이미지처럼 좀 뿌옇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변경을 해서 굴절률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분산 계수를 좀 보정을 해서 다시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전에 제조사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정보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 정도면은 요 정도로 만들어서 개선 효과를 나왔으니까 요 정도로 이제 다시 그 원재교사에다가 요청할 수가 있게끔 하는 레퍼런스 자료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다이나믹 시나리오를 저희가 적용해서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차량이 특정한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를 이동함에 따라서 이미지를 계속 해석을 하고요. 이미지 해석, 저희 스피오스의 경우에는 주행 실시간 해석은 아니고 특정한 위치에서 해석, 그러니까 컷으로 이미지를 해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저희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시나리오를 정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저희 스피오스에다가 전달한 다음에 HPC로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미지를 동영상처럼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 워크벤치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저희 해석을 통해서 진행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 카메라를 같이 보고 있고요. 네. 사람이 서는 것까지는 저희가 시나리오로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대한 이미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거리에 대한 거를 또 계산해 내실 수가 있겠죠. 네, 이것들은 저희 HPC를 활용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대략 좀 많이 쓰긴 했는데 한 1024개 코어를 사용을 했을 때 대략 한 3시간 정도의 이러한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들은 다 센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결상화학 쪽은 Gmax 쪽이 굉장히 좀 파워풀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희는 결상화학은 아니라 결상화학 이상의 약간 좀 조명광학 쪽, 기하광학인데 조명 쪽에 가까운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자 Gmax 스튜디오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디스토션 커브를 뽑을 수가 있게끔 하는 솔루션 번들 패키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Gmax에서 데이터를 블랙박스 형식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저희 NCS 스피오스의 렌즈 시스템 임포터라는 것을 통해서 디스토션 커브를 추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를 스피오스에 넣어서 빠른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Gmax에서도 일부 조명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넓은 아세이 개념에서는 저희 스피오스가 좀 더 적합하다고 해서 그래서 Gmax사 그리고 저희 NCS사가 서로 협업해서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럼 위쪽은 기존 워크플로우 렌즈 설계하고 그 데이터를 CAD로 뽑아낸 다음에 CAD 임포트하고 매질 정의하고 해석을 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NCS사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이용해서 렌즈 디자인을 하고요. Gmax에서 다 설계한 다음에 저희 렌즈 시스템 임포터를 통하게 되다 보니까
한 5단계 되던 게 한 3단계 혹은 2단계 정도 줄어들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결과 차이는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피오스 렌즈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번들 유틸리티 있죠? 번들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여러 가지 결상각에 대한 데이터를 그대로 스피오스에 가지고 와서, 물론 이제 그 수치에 대한 거를 직접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거기에 더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을 돌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조금 있다가 저희 다른 분께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솔루션이 되는데요. 카메라 렌즈랑 그 카메라 센서랑 라이다 센서에 대한 거를 저희 VLX라는 걸 통해서 실시간 주행 간에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힐, 실, 그리고 밀 등의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라이다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라이다 솔루션은 전방에 혹은 주변에 있는 물체에다가 레이저를 쏘고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동영상의 경우에는 이 라이다 위치와 그리고 발광, 빛을 쏘는 방향, 그리고 퍼지는 각도,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들에 대한 렌즈 설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스피오스, 그러니까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저희 NCS 스피오스만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된 거고요. 라이다 센서의 경우에는 카메라 센서와 동일하게 특정한 값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스에 대한 스펙트럼, 그리고 에너지, 센서에 대한 부분, 옵티컬 부분, 이미지에 대한 부분만 넣게 되면은 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미터에서 레이저를 쏘고요.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인지를 하고 거리를 계산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풋 데이터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어 있고요. 아웃풋은 필드 오브 뷰, 그리고 맵 오브 뎁스라고 해서 이 특정한 맵에서 이 특정한 그 오브젝트가 얼만큼 멀리 있는지에 대한 거를 구현을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임 오브 플라이트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 토프라고 하겠습니다. 토프를 통해서 맵 오브 뎁스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네, 위에서 말씀드렸던 레이아웃의 경우, 그리고 다음으로는 퍼포먼스 테스트라고 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반사 재질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우리가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동영상인데 뒤에서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이 부분은 많은 업체에서 자율주행이 진행됨에 따라서 헤드램프 안에다가 요 카메라 센서라든지 라이다 센서를 넣게 됩니다. 그것들을 사전에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짧게 한번 보시면은 카메라 위치가 얼만큼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보여지는 그런 필드 영역을 저희가 이미지 해석을 해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편하게 유저분께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를 제대로 인지를 하고 제대로 신호가 돌아오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NCS 스피어스를 통해서 평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빛을 여기서 발광을 시키고요. 발광시켰을 때 특정 면에 맞게 됩니다. 이 면이 만약에 반사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센서로 다시 돌아가야 될 그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인지를 더 잘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반사율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반사와 산란의 경우에는 저희 NCS사에서 제공을 하는 OMD 프로라는 제품을 통해서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리얼한 피지컬 테스트를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런 장비이고요. 갖다 대서 누르기만 하면은 여러 가지 재질에 대한 BRDF 데이터를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왼쪽 이미지는
하얀색 페인트 차, 오른쪽 이미지는 블랙입니다. 블랙이 아무래도 반사율이 뭐 어떤 경우에는 5% 이하가 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인지를 못합니다. 라이다 센서에서. 그때 IR 요소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페인트를 적용하게 되면은 시인하기가 더 좋습니다. 디텍팅하기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테스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유지 테스트로는 뭐 카메라, 라이다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분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NHTSA FMVSS111 그 리어뷰 카메라에 대한 테스트가 되겠죠. 얼만큼 넓게 볼 수 있는지, 다 디텍팅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저희 워크벤치를 통해서 패스 혹은 페일에 대한 거를 평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게. 네, 마찬가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지 분석이 되다 보니까 버드아이 뷰 혹은 어라운드 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약간 좀 주행 영상처럼 만들어서 평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거치되어 있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앞서서 저희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전방 룸미러 앞에 있는 그런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런 플라스틱 안쪽에 렌즈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태양 밖에서 오는 광원에 의해서 약간 지금 빛 번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 재질 평가를 통해서 얘가 얼만큼 신호에 노이즈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윈실드에서 오는 그런 고스트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스트레일라이트 분석도 진행하실 수가 있고, 나이트 비전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봤을 때는 드라이버 모니터링에도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웨더 컨디션에 따라서 태양광에 얼만큼 요소가 있는지, 그 안개 낀 날에 이미지가 잘 보이는지 아니면 그 라이다 테스트가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라이다 센서의 경우에는 이 센서를 쏘고 계속 그 안개를 맞고 오다 보니까 실제 맑은 날 대비해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게 되는 것을 저희가 분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저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FCA에서 어라운드 뷰를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실제 세워놓고 어느 위치에 놨을 때 얼만큼 잘 보이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M사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헤드램프 쪽으로 혹은 윈실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그 비 환경에 의해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 보면은 발수 코팅이 물방울이 그냥 또로로로 흘러내려가게 되죠. 그런 것들을 개발할 때도 사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어 FLIR 쪽에서 서멀 카메라 쪽으로도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웨더 컨디션을 고려해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레오에서 실제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해석을 한 사례가 되는데요. 이거는 워낙 많이 보셨을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글로벌 유저 케이스가 되고요. 대부분 많은 업체에서 저희 카메라 센서 혹은 NCS 스피오스만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카메라 센서 테스트에 대해서 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세션은 NCS 코리아 고미연 대리님께서 NCS 스피오스 텍스처 매핑 for 버추얼 리얼리티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